인도 고대에 만들어져 있던 슈라마나 전통에서 세계적으로 둘이 살아남았는데, 불교와 자인화교. 왜 불교는 인도에서 소멸되었을지에 대한 질문하고 관계가 됩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었기에 지금 불교와 자인화교의 역사가 이렇게나 달라졌는가? 철저하게 불살생 그 계율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명상을 하시고, 그러고는 또 해가 뜨면은 길을 떠나고, 하루에 딱 한 번 식사를 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그 호기심 어린 그런 걸로 봤다가 나중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엔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분들이. 저는 이제 그 불교보다 자인화교 자체가 좀 더 오래된 종교이고, 불교가 태동했었던 그 당시에 자인화교가 이제 좀 더 주류 종교로서, 이제 슈라마나 종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인화교가 불교에게 이제 준 영향이 승단 체제라든지 계율, 그리고 수행론에 있어서 너무나 흡사하게 불교가 그것을 이제 흡수하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변형된 혹은 개혁하는 종교로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말을 하자면 모태 종교라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인화교는 사실 이제 대중적으로는 이제 초기 불교에 관심 있는 불자분들께서 고타마 붓다가 이제 고행을 했던 6년 동안 했던 그 단식을 하는 종교 혹은 이제 외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요새는 이제 뭐 단식사라고 하는 살레카나를 하는 아주 고행의 종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고행의 종교라기보다는 자인화교는 철저한 수행자의 종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인화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자인화교가 어떤 수행을 하고 또 그 수행의 원리라든지 핵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로서 이제 자인화교의 수행과 또 이제 자인화교의 영혼론 그리고 까르마를 관련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불교보다 자인화교 자체가 좀 더 오래된 종교이고, 불교가 태동했었던 그 당시에 자인화교가 이제 좀 더 주류 종교로서 이제 슈라마나 종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인화교가 불교에게 이제 준 영향이 승단 체제라든지 계율 그리고 수행론에 있어서 너무나 흡사하게 불교가 그것을 이제 흡수하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변형된 혹은 개혁하는 종교로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말을 하자면 모태 종교라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인화교는 이제 고대부터 그 마하비라라고 하는 그 교주 당시 때부터 이제 나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주의 수행법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대로 나체 수행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고대 시절에도 수행자들이 많던 시대에도 좀 너무 이제 엄격한 수행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흰옷을 걸치면서 수행을 하는 파가 생기면서 이제 나체 수행파인 공이파와 백이파로 이제 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이파가 현재까지도 인도에서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학적으로나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인화교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수행 원리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자인화교는 이제 제가자들도 엄격하게 이제 계율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 계율들 중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계율이 무엇인가 하냐면 불살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물들을 죽이는 그리고 해치는 모든 직업을 다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업, 어업, 산림업과 관련된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직업을 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업, 그런 경제적인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IT 산업, 출판업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도 내에서도 자이나교들을 부유한 계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이나교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전파된 대중화되고 세계화된 불교의 어떤 차이점은 정말 극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이나교는 세계화되고 이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수행 원리 때문에 포기한 대신 그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를 해왔고, 그것이 가진 정신적인 가치가 대단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철저한 무소유의 원칙을 실천을 하고 있고, 또 아임사라고 하는 생명보호의 활동을 자기 자신의 수행에서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도 자이나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나교의 그 무소유와 아임사라고 하는 불살생의 그 두 가지 키워드가 현대 불교에도 또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08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인도에서 그 자이나교 수도하시는 수행자분들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분들 따라다니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느낀 것들이 있었고, 많은 프로그램을 제가 평생 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수행자분들이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는 게 없죠. 진짜 정말 무소유죠. 주전자 하나, 물주전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털채 하나. 그 두 개를 들고, 옷도 없이 그냥 평생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걸 흉내 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자기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한 그런 게 없으면은, 그거는 흉내를 내다가 하루 이틀 내다 보면은 그거는 바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따라다녔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이제 그냥 그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 위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주무시거든요. 주무시고 이제 모기가 와서 이제 계속 이제 물어 뜯죠. 뜯으면은 모기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철저하게 불살생 계율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명상을 하시고, 그러고는 또 해가 뜨면은 또 길을 떠나고, 하루에 딱 한 번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실 때 물을 드시고, 그런 삶인데, 그런 것이 일반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호기심 어린 그런 걸로 봤다가 나중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엔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분들이. 종교라고 하면은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말로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떤 계율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종교의 어떤 그 진리를 표현하는 어떤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말로는 할 수가 있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한국에서도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그대로 자기네들이 이 평소에 말하고 있는 바를 평생을 그걸 그대로 몸으로 이제 실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하는 거를 철저하게 하나로 일치시켜서 사는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 본질에 대한 자기가 왜 그 종교인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에서 마음이 떠나 있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이제 저는 그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살레카나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그 식사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거를 최고의 어떤 죽음의 어떤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말하자면 그 종교인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고 실제로 권력도 있으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처럼 뭐 어떤 절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세속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어떤 그 절이랄까 그런 장소, 성스러운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속인들이 신도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런 데를 이렇게 쓱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쓱 이렇게 보시면서 뭐 신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면은 그래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난데 이렇게 쓱 떠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참 다른 것 같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현대 한국의 불교에 관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자인화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강연에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더 보태서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의 각도가 달라지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그 대목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 고대에 만들어져 있던 슈라마나 전통에서 세계적으로 둘이 살아남았는데 불교와 자인화교. 왜 불교는 인도에서 소멸되었을지에 대한 질문하고 관계가 됩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었기에 지금 불교와 자인화교의 역사가 이렇게나 달라졌는가? 그러면 그 요소들을 되짚어 보면 불교가 가진 강점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불교가 가졌던 상대적인 한계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슈라마나 전통의 보다 정통성을 가진 어떤 종교 전통에서 우리가 지금의 불교를 반성할 때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충분히 던져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자인화교도들은 불교를 외도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만큼의 상대성은
확보가 되는 것이 이제 현대적인 상황인데요. 자인화교와 불교의 역사가 이만큼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대목하고 직접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인화교가 불교와 다르게 인도에서 살아남았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소유권을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 즉 출가자로서의 개별 승려들이 재산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 출가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 자체도 소유를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지켰다는 거죠. 그게 원칙에 맞는지 어쩐지 이론적으로 따지는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켰던 자인화교는 왜 인도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질화 문제인데요. 차별성이 없어져가는 상황 안에서 왜 자인화교는 끝까지 뭔가 다른 종교라고 인정을 받고 살아남았고 불교는 힌두교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인도 안에서는 뿌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맞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제가 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다시 한번 돌이켜볼 어떤 질문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불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슈라마나 전통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슈라마나 전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존재로서의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들인데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안에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자산이자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슈라마나 전통을 불교로 치환시키는 오류를 우리가 종종 범해요. 슈라마나 전통 안에 일부를 차지하는 게 불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큰 슈라마나 전통을 이해하자면 실제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자인화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인화 전통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반성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인화 교도들이 지금 현재 인도에서 행하고 있는 살레카나 전통 같은 것들은 실제로 사회적인 아젠다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의 지적 자산으로서 슈라마나 전통, 사문 전통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두 다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자인화 전통에 연관돼서 활동을 해보신 분, 그리고 자인화 전통에 관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